1979년 12월 12일 밤에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9시간 동안에 그 군대에 있는 그 사조직이 있던 군인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딱 그 하룻밤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전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안녕하세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 관객 여러분. 저는 서울의 봄으로 홍콩을 찾아온 배우 박훈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실제 사건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더 재밌고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해서 좀 극적으로 좀 바꾸고 좀 과장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봄에서 문일평이라는 인물을 맡았는데요. 이 극 안에서 어떠한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사건의 이 굴곡 속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전두광 극 중에 어떤 반란군의 수계, 그러니까 반란군의 대장이죠. 이 역할에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유능하고 이 인물에 대한 정말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전두광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이 전두광이라는 인물도 이 문일평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이 수하로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광의 브레인이죠. 전두광의 브레인. 오른팔이고 전두광의 브레인. 아까 전에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어떤 순간에는 또 반대편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벌어지는데, 정말 우리 편이 이제는 잘 되겠다라는 순간에 갑자기 또 나타나서 반대 역할에서 좀 관객으로 하여금 저놈만 없었으면 하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안사놈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김원국 대표라고 이제 제작자인 그분이 이 시나리오를 오랫동안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저한테 이제 연출을 해보겠냐고 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야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는 이 결말이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끝을 이미 다 알고 영화를 보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말을 알면서도 관객들이 어떻게 이 자기네들이 아는 결말을 향해 가면서도 영화를 계속 재밌게 볼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그게 이 영화를 만드는 가장 기술적으로 또 그런 스토리텔링의 제 가장 중요한 숙제였던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영화 안에서 이 하룻밤 동안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좀 잘 해갖고
관객들이 다음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좀 예측하지 못하게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차피 영화가 그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의 배열을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요. 저희 영화가 이제 한 겨울밤에 12월의 한 겨울밤에 벌어진 일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내내 밤 장면이고 굉장히 춥고 입김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영화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화에서 이제 두 세력이 그 정부종합청사 앞에 중앙청 앞에서 대치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장마 기간이었고 그래서 밤에 또 여름이니까 밤이 짧고 그래서 굉장히 더울 때 군인들이 이제 두꺼운 그 겨울 옷을 입고 막 추운 척 하면서 이제 연기하고 그런데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비가 내리면 또 그 바닥을 다 물기를 없애고 또 탱크하고 전차 또 그런 바리케이트에 묻은 물기를 다 지우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또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막 열심히 찍고 막 서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 스태프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우 뭐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왜냐하면 밤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게 즐겁고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은 좀 관심이 있게 볼 텐데 그 외국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원을 드리자면 찍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찍고 나고 이 한국 관객과 만났을 때는 저희가 예상한 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오히려 이 시기를 공감하시는 분들보다 10대, 20대 분들이 더 뜨겁게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이 영화가 단순히 역사의 재현이나 그것을 되풀이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영화 자체로 영화적 재미와 긴장감과 카타르시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지점에서 이 시기를 모르는 분들도 혹은 이 역사를 모르는 분들도 영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재미와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의 이 역사를 잘 모르시는 10대, 20대도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국 분들 그리고 뭐 홍콩 관객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그냥 영화 그 자체로 아마 굉장히 큰 다이나믹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인마 사살! 반란군은 들어라. 공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현실의 승리자가 그 지금 승리한 사람이 꼭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